네, 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김천대학교 한치호 산학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금요일 날 네. 만나 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갈게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을 발표한 이후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옆 동네의 SH까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뭐 SH가 뿐만 아니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3월 2일 날 참여연대하고 민주사회 변호사회, 그러니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LH 직원 약 10여 명이 투기를 한 적이 발견됐다. 약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발견됐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의무 위반이 생길 수 있고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죄 등의 혐의가 짙다. 그래서 감사원에다가 공익감사를 공식적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 3기 신도시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바로 그 기자회견이 이어지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토부하고 LH 직원들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이제 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완전 백약의 무효인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LH 직원들도 볼멘 소리는 합니다. 그럼 우린 뭐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좀 도의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한 네. 이야기 같아요. 예, 블라인드에는 이제 젊은 직원들이 현재 보도 내용을 보면 블라인드 앱에 올라와 있는 젊은 내용을 보면 젊은 직원들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일 안 하는 노인네 꼰대들이 했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제보한 거다라는 뭐 내용도 올라와 있고요. 블라인드 앱이 요즘 핫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LH 직원은 투자 못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많이 언론에서 이제 많이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사실 투자와 투기는 확실하게 좀 구분을 좀 해야 되겠죠. 투자하는 부분과 투기하는 부분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단순히 문제는 내부 정보만 갖고 이렇게 가면은 투기가 될 수도 있겠죠. 투기가 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게 이 직원들의 행태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5,000평짜리 땅을 4사람이 사가지고 1,000평 단위로 쪼갭니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 단위로 쪼개면 1,000제곱미터 단위는 대토할 수 있는 토지 보상이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투기의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런 게 뿐만 아니라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또 사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논밭에다 나무를 심었어요. 뭐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나무도 어떤 나무냐, 그다음에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보상해주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예를 들어서 단연생이겠지만 그렇기도 네.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농촌에서 보면 그 토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야채, 채소를 심을 때도 뭐 1년생 배추는 뭐 금방 몇 개월 자라는 거지만 부추 같은 거는 3년 이상 자라기 때문에 좀 보상을 좀 많이 해줍니다. 그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물도 설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투기 의혹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상황인 거죠. LH가 내관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돼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여기 현재 볼 때 국토부나 LH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 이 토지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그 공무원들은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거죠. 네.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LH 직원들이 이거는 우리는 법을 어긴 거진 않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 법적인 것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최근에 몇 년, 2, 3년 사이에 문제됐던 게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지만 법을 어기진 않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생겼는데요. 이 상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마다 좀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불을 끼얹는 건 뭐냐면 LH 직원이 토지 경매 일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근데 이분은 좀 문제 있는 게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아주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돈을 안 받고 그냥 비영리를 해줬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그분이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토지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토지 경매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가르쳤다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그 직무를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현재 감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도 또 국민들의 반응이 아마 불같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치에 따르면 GDP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코로나 지난해는 때문이겠죠? 어쩔 수가 없었죠. 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도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5.1%로 성장한 이게 처음인데 국민소득도 3만 1,755달러로 약 1.1% 감소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 정도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니까 뭐 우리나라를 선방했다고는 할 수 있으나 현재 분기별로 보더라도 작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1.3%, 2분기에는 마이너스 3.2%, 그다음에 3분기에 2.1%, 4분기에 1.2% 계속 성장해서 회복세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통계에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총 저축률이
2018년에 35.9%, 2019년에 34.7%, 2020년 35.8%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 여건이 그대로 반영된 거죠. 국민들이 역시 저축을 많이 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작년 10월부터 4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약 0%대를 기록했는데 이번 마지막 2월 지수가 107%로 해서 1.1% 상승했어요. 107로 해서. 근데 농축산물이 16.8% 상승했는데 그중에 농산물이 21.3%인데요.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파가 227.5% 올랐어요. 많이 올랐네요. 파 한 달에 뭐 16,000원. 2배 넘게. 심지어는 제가 한 3주 전에 등산을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파전을 먹으려고 했는데 네. 파전을 안 파시더라고요. 팥값이 너무 파가 올라서 할 비싸서. 수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많이 올랐고요. 사과도 한 55.2%, 고춧가루 35%, 쌀이 12.9% 올랐는데요. 여기다 축산물도 14.4% 올랐는데 그중에 계란값이 41.7% 올랐어요. 얼마 전에 계란은 미국 매일 계란한다는 먹어야 되는데요. 네. 계란 수입한다는 뉴스 보셨죠?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작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집세도 1년 새에 약 0.9% 상승했는데요. 전세는 1.2%, 월세는 0.5% 상승했는데 통계청의 당국자의 의견은 농축산물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폭이 크긴 하다. 그러나 수요 공급 측면에서는 상승세에 있으나 인플레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원자재의 곡물, 식료품 가격까지 제 계좌에 있는 돈 빼곤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ESG 참 올해 경영계에서도 화두가 되고 그렇죠. 있는 키워드잖아요. 이제 펀드도 나온다면서요? 네, ESG 펀드 판매를 지난번에 많이 했다고 지지난주가 제가 이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심각한 상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ESG 펀드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ESG 그 펀드의 설정 취지에 맞게 주식을 매입했느냐 또 의결권은 정책에 맞게 행사했냐를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작년에 미국에서 ESG 펀드만 약 한 51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7조 원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지명자 후보가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기후 변화나 정치 기부 같이 상장 회사의 공시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ESG 펀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된다. 네.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자리 잡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ESG 펀드에 대해서 좀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시장에서 그만큼 잘 자리 잡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치호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